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분석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무당층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당층의 특화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표됐는데요. 그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초접전을 벌이는 유일한 보수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지금 조기 대선 초반에 주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무당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당층이란 말은 그대로 특정 정당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거나 아직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선거 막판의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스윙보터로 불리곤 하는데요. 특히 이번 6.3 조기 대선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만큼 기존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무당층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과거 대선을 돌아보더라도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가 전통적인 지지층에 더해 무당층 혹은 중도층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대선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대선이란 선거의 특성상 무당층의 상당수가 후보 선택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무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바로 20대 유권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얻은 소득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2030 세대의 보수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운다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고정 지지층을 제외한 이 무당층의 선택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유권자 중 무당층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방식은 무선 100% ARS 자동 응답 조사였고, 표본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이 조사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라고 답한 무당층만을 따로 축출해 심층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도 무당층의 순수한 반응을 보기 위한 특화된 조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부터 보시면 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 보수파 진영에서는 오직 한덕수만이 이재명과 오차범인의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그 누구도 이재명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는데 한덕수가 무당층에서 이재명과 붙어볼만 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번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점, 이준석의 존재입니다. 모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준석은 8에서 12% 수준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이 수치는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수 핵심 지지층이나 우파 유권자들의 이동을 보여주는 조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이준석이 보수표를 직접적으로 갉아먹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준석이 무당층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이준석이 보수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변수라는 점에서 전략적 경계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보수파 진영이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준석 변수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핵심 인물 한덕수 대행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는 이번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서울
한덕수 34.4%, 이재명 29.3%, 대구 경북 41.1% 대 22%, 60대 39.5% 대 32.2%, 70대 이상 37.1% 대 21.5%.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서울 무당층 사이에서 한덕수가 이재명을 앞선다는 점입니다. 강한 이념 색채보다는 안정감과 국정 경험을 중시하는 중도 무당층 일부가 한덕수에게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한데, 이건 향후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중도층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반면 한동훈의 경우 무당층에서 이재명과의 격차가 13%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거의 참패 수준입니다. 자, 그동안 보수 언론이나 친윤 언론에서 친한 언론에서 한동훈이 중도층에 강하다는 프레임을 열심히 돌렸는데 이 조사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33.2% 대 한동훈 20.2%. 자, 이미 대중적 확장성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또 엄청나게 합리적인 것 마냥 나는 보수 수구 꼴통이 아니다, 트여있는 중도 보수다라면서 좌클릭한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고, 가뜩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비롯한 보수파 진영에서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지지율 확장은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제각각 뛰고 있지만 이번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이재명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점은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중심 단일화로 곧장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보수파 유권자들의 지지가 특정 후보에게 집결되지 않았고 여러 후보에 대한 기대와 전략적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인 인물이라는 점은 향후 단일화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헌연대 중도보수 통합이라는 큰 틀을 통해 무당층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의 전략 대입을 위해 한덕수 변수는 분명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무당층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경쟁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번 조사에선 한덕수였지만 아직 보수 진영 전체가 하나로 모여 이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각 후보들이 본인의 강점과 확장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무당층이라는 어떤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이재명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인 보수 인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직 신중해야 합니다. 한 명의 후보로 보수가 결집했다는 신호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지금은 각 후보들이 자신이 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보수파의 민심을 잘 받들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무당층에게 얼마나 잘 설파해서 득표로 이어질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인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시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늘 신경이 쓰이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앞으로도 이 경쟁 구도를 여러분과 끝까지 지켜보면서 보수파의 총의를 모아내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